굉장히 넓은 지역구입니다. 네. 영덕, 영양, 봉화, 울진. 태백산맥 넘어다니는. 네. 네. 제가 참고로 이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봤거든요. 네. 녹색당. 네네. 네. 아니, 굳이 그렇게 상기시키지 않아요. 2012년 총선이었는데 트럭 타고 다니다가 네. 예, 차 안에서 자고 잠깐 내려서 하다가 또 자고 네. 내려서 하다가 볼일 다 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넓어서 네. 그래서 이런 넓은 농어촌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하는 선본이 선거 비용이 더 들어가요. 맞아요.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차 뭐 기름 넣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예전에도 강기갑 의원이었나?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신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냐고. 네. 거의 법정 정해져 있는 금액에 채워서 냈거든요. 네. 근데 농어촌 지역이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차비도 기본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선거 사무소를 구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선거 연락소까지 네. 이런 걸 구하려면 군마다 막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 여기도 3선입니다. 네. 네. 강석호 의원. 그 경북의 3선 의원이 3명 있거든요. 네. 김재원, 김강림, 강석호. 이 3명이 있는데 네. 셋 중에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 강석호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강석호 의원이 비박이잖아요. 네. 근데 비박이고 겨우 있는 거 하나인데 네. 이걸 쳐날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봐요. 네. 개파 한 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고 네. 또 강석호 의원이 바른정당 가지는 않았어요. 네. 박근혜 탄핵 때 바른정당 의원하고 거의 같은 행보를 했는데 막상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작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영덕 영양 이쪽은 영포라인 쪽이 셉니다. 네. 함부로 뭐 친박조에서 칠 수 있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항 출신이고 영포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강석호를 네. 내비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강석호 의원이 3선인데 안동이나 군위의성, 상주, 청송 요 지역과 비교해서 네. 한국당의 도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국당의 도전자가 정광삼, 네. 청와대 전 춘추관장, MB 정부 시절 신문기자 출신이죠. 이었죠. 네. 그리고 여기도 변호사인데 박형수 변호사 요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 한국당에서는 크게 다른 인물을 보이고 있지 않고요. 네. 네. 민주당에서도 후보가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서 네. 전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여당이 됐으니 네.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네. 네. 송성일 전 봉화군 농민회장. 네. 봉화군 농민회장. 네. 네. 농민회장이고 유명하셨죠. 유명하셨죠. 서울대 출신인데 네. 예, 봉화로 오셔서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고 네. 산호맹. 아하. 네. 이게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네. 나와서 대우에 입사를 했다가 네. 한 2년여 만에 그만두고 지나다니다가 네.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여기가 참 마을이 예쁘다라고 해서 그곳이 봉화였고 고향이 아니고 네 고향이 아니고 그 비내리 마을 비나리 마을 비나리. 예 네. 그 정봉주 의원이 그쪽에 가가지고 또 한때 네. 유명했어요. 네. 협동조합하고 네. 그랬었죠. 네 그것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랑은 네. 사이가 안 좋다고 네. 원래는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는데 네. 또 일정 정도 관계를 맺었었는데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뭐 협동조합으로도 사고를 좀 치고 그리고 이 봉화를 아예 떠나면서 네, 네. 안 좋아졌죠. 저도 비나리 마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네. 몇 번 이 송성일 쌤 저기 부인이 또 미술가 화가세요. 네. 화가시고 그래서 그 마을이 정말 예쁩니다. 네. 마을이 이렇게 협곡처럼 계곡을 따라 쫙 이렇게 펼쳐져 네. 있는 마을인데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 맞을 수 있는 시설도 잘 돼 있거든요. 네. 네. 한번 또 작년인가 여기 사무국장 하시던 네. 분이 또 돌아가셔서 그분 정말 열심히 운동하셨던 분인데. 네. 네. 그리고 이 경북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네. 최초로 농민 기본 수당 네. 도입을 주도했었고 네. 결국에는 이 봉화군 의회와 봉화군수와의 관계에서 네. 이 추진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네. 최근에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녹화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농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음. 계시고 뭐 그쪽 관련해서 농민과 관련한 네. 의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참고로 이 영덕, 울진 이 일대는 2008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 지지율 전국 최다 득표율이었고 네. 뭐 항상 뭐 경북이 여러 지역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네. 특히나 이 동해안 지역이 굉장히 또 보수적이었었거든요. 네. 이 곳을 어떻게 이 송성열 민주당 위원장이 뚫을지 송성 1. 네. 송성일 네. 송성일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뚫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쉽잖아요. 이게 네. 영덕 울진과 영양 봉화가 네,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맥, 태백 산맥을 놓고 이 내륙 지역이고 해안 지역이고.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울진은 영덕, 포항 요렇게 묶여 동해안 벨트로 그렇죠. 요렇게 네. 보통 묶이고 영덕, 봉화, 청송 뭐 영양, 봉화, 네. 청송 요렇게 좀 BYC. 네, 네. BYC라고 BYC. 하죠. 네. 그 요렇게 좀 묶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생활권으로 안 묶어놔 가지고 생활권이 아니에요. 방송 전파도 안 나가요. 그렇죠. 산맥에 막혀가지고. 네. 아,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포항의 방송국들이 그러니까 울진 영덕은 네, 포항 KBS, 포항 MBC가 나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동해안이라서. 그렇죠. 이제 영양 봉화는 안동 MBC, 안동 KBS가 나가. 네. 그러니까 이 생활권 자체가 왜냐면 다르죠. 여기는 선거 토론회 하면은 양사가 같이 하나요? 네, 양사 같이 해요. 안동 포항 양사가 독특이하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러 지역 농촌들이 이질적인 지역끼리 묶여서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잖아요. 네. 이거를 깨려면 국회의원 수를 엄청 늘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그렇죠. 또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경북을 네.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로. 13명 뽑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아요. 아니면은 그게 너무 크면 6명, 7명 단위로 2개 선거구로 나누던가. 아니면 북부 뭐 네. 동해안 요렇게 네. 뭐 남부 요렇게 한 3개로 쪼갤 수도 있고. 예, 그 우리나라가 너무 지역구당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를 네. 고집하면서 이런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다음 선거구는 네. 고령성주 칠곡지역입니다. 실선거. 하고 싶다. 내 지역구였는데. 네, 이완영의 빈자리. 그의 막대한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냐. 네. 한국당이 또 우죽순 나오고 있죠. 네. 에이, 이완영 내가 정도 호랑이가 비운 자리에 어떻게 따조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 이게 역대 선거를 보면 네. 정말 이렇게 막판까지 네. 누가 공천될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아. 이완영 의원도 그렇죠. 정말 불현듯 나타나 버렸거든요. 네. 맞아요. 이완영 의원도 2012년 총선 때 거의 3순위 수준이었어요. 네. 네. 1순위 나가리 그- 되고 2순위가 이어받는가 했더니 2순위를 제끼고 갑자기 진짜 지역에서 다들 이완영이 누구야? 네.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혜성처럼 나타난 루키였습니다. 네. 이완영 전 의원이 당시에 노동부 관료 출신이었던 게 네. 그러니까 이 가점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노동 관료 쪽에 사람들이 잘 없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를 음. 이완영 의원을 통해서 네. 좀 희석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완영 의원이 비운 자리에 지역위원장은 김한곤 전 성주군수가 네. 물려받았습니다. 여기는 경찰 삭발을 출신입니다. 네. 예. 아, 여기 경찰 출신인가요? 경찰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 때 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장은 경호실장은 아니고, 아니었고 네, 경호실에서 경호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이 네. 성주에서 네. 사드를 놓고 한 사람은 군수고 네. 한 사람은 반대 운동하고 그랬던 거네요. 그뭐 그렇죠. 어공과 늘공의 차이죠. 네. 그거는. 김충환. 네. 씨. 그래서 네. 그 김충환 당시 성주 투쟁위원장이 네. 김한곤 당시 성주 군수와 음. 자주 만났습니다. 그렇겠죠. 네, 김한곤 군수가 정부에서 그러니까 근무했기 때문에. 성주도 성산 이씨냐, 네. 김해 김씨냐, 네. 요걸로 이제 군수가 핑퐁으로, 네. 또 의원도 맞습니다. 핑퐁으로. 근데 네. 김혜김 왔다 씨가 성주에서 힘을 쓸 수 있나? 김해김 씨가 가야권이라서? 성주에 많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네. 나도 성주로 갈까? 그럼 김한곤 전 군수는 김혜김 씨. 김해김 김해김 씨고. 씨죠.
근데 이제 성주 고령을 합쳐도 칠곡의 인구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칠곡이 사실 여기는 거의 뭐 네. 칠곡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네. 김한권 군수는 이제 성주 출신이다 보니까 네. 칠곡에 굉장히 공을 지금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 이창훈 대표가 이 성주 고령 칠곡은 또 잘 알죠. 네, 사업을 지금 4년째 네. 하고 계시니까. 054. 그리고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인기 의원, 변호사 출신이죠. 네. 그리고 계속 이완영 의원하고 계속 맞붙었었어요. 공천을 맞붙었었는데 네. 공천 경쟁에서 좀 밀렸었고 원래 이제 MB계로 분류가 됐는데 이완영 의원이 공천이 날아간 네. 그 다음 날 바로 칠곡 주요 사거리에 네.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때려치지 않는. 변호사 이인기 이렇게 해서 깨알같이 들어오네. 그 디자인은 네. 자유한국당 디자인을 딱 해서 변호사 이인기로 딱 붙여서 아주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송필각 경북도 의회 의장 전 네. 했었죠. 네. 도의원 출신이시고 또 이 김영기 네. 예. 이분이 지역 정가에서는 예. 이완영 전 의원이 예. 데리고 왔다. 가던 길을 네. 가는 이게 이분도 이제 칠곡 출신이잖아요. 네. 김영기 씨도 칠곡 출신으로 일단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네. 제가 자세한 정보는 계속 서울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네.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지냈는데 네. 이걸 직을 그만두고 내려왔어요. 낙향을 했고 네. 그리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네. 이 이완영 전 의원이 이 과정에서 좀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저의 후계자라고 봐도 됩니까? 김한권 군수와 네. 이완영 의원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한권 군수가 공천 받는 걸 이완영 의원이 과연 보고 있을 수 있겠냐? 네. 내가 떨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기 전 실장 그리고 송필각 의원도 이제 칠곡 네, 칠곡 출신. 도의원을 했었어요. 칠곡 출신. 이인기 전 의원도 칠곡 출신이고 여기 이제 정의용 경북 현재 이제 경북도지사 경제특보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여기는 뭐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치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칠곡 출신. 그래서 칠곡 출신들이 이렇게 쭉 지금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성주 출신인 홍지만 전 SBS 앵커 하셨던 분이 여기 원래 달서 그렇죠. 대구 달서 갑이었죠. 갑배 의원을 하다가 지난번에 공천에서 안 됐고 이번에 다시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출전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네, 민주당은 거의 뭐 상수처럼 이게 칠곡의 선거에서 대구 서구에 서중현이 있다면 경북 칠곡에는 이분이 계시죠. 네, 장세호. 전 칠곡 군수. 근데 이제 뭐 칠곡 군수는 풀로 못 하고 2년 정도 2년 좀 안 됐죠.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때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당선됐죠. 무소속으로 됐죠. 그렇게 됐다가 원래는 또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 시절에 당직 생활부터 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MB 때는 또 이분이 이제 고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핵심 라인으로 이렇게 불렸었다가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갑자기 민주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 겁니까? 민주당으로 나왔었고 뭐 장세호 군수는 그러니까 벌써 출마를 부인까지 하면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걸렸었는데 부인이 대리 출마 부인이 또 두 번을 또 대리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당선된 적도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예, 부인이 이제 두 번까지 하면 가족의 출마 횟수를 다 하면 거의 한 10회 가까이 되는 그 정도. 그래도 서중현 청장에 비하면 잽이 안 되네요. 장세호 군수가 또 이제 확실히 움직이고 있고요. 조세호가 프로 불참러라면 장세호는 프로 출마러 정도 되는군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백선기 칠곡 군수 또 계속해서 하마평이 오르고 있습니다. 백선기 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선째거든요. 그래서 현직 군수. 현직 군수입니다. 일단 이 백 군수는 공언을 했어요.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칠곡 군수를 통해서 이분도 이제 구급 출신으로 군수 3선을 했거든요. 굉장히 입지전적이 고령도 똑같습니다. 고령도 곽영원 군수가 구급 출신인데 3선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신화는 이의근 경북지사 그렇죠. 그러니까 구급 출신 공무원으로서 3선 경북지사를 했었죠. 그렇죠. 굉장히 좀 관료들이 굉장히 하급 관료로 출신하셨던 분들이 지자체 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 백군수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 간부 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칠곡군 간부 회의 자리에서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 출마 안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말고 일을 칠곡군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마하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사나 여러 면에서 그럼 군수가 바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형 군수와 가까운 걸 티내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헌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령 성주를 합해도 칠곡의 인구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 칠곡군을 관할하고 있는 백성희 군수는 계속해서 직전까지도 선거 직전까지도 함화평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공천 룰에서 현직 단체장이 사퇴하고 나오는 거에 대한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직 단체장이 많이 없잖아. 근데 경북 말고는 다른 데 없는데 뭘. 그러니까 경북에도 겨우 경북에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있을 겁니다. 공천 룰에. 자, 다음은 마지막 구미 갑을 두 지역. 우리는 잠시 쉬고 있고 김수민 혼자 독자하도록 합시다. 구미 갑 지역의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전략 공천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드랍했습니다. 불출마 의사를 못 나가겠습니다. 해버렸고 이분이 사실 대중정치인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관료 청와대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었고 정책가였기 때문에 힘겨움을 느꼈던 차에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 지지율 문제라고 봐요. 잘 될 만하면 좀 다르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수현 하면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를 넘어서서 보통의 사람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좀 악명이 있어요. 김수현 실장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이 이 사람한테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정치에 관심 별로 없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지난 대선 직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부동산 또 그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 아이가? 김수현이라는 이름을 사실 장관도 아니었었고 청와대 식구였던 것을 보통 사람은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악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김수현 전 실장의 불출마 기사 댓글을 보고 야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싶었던 게 댓글들이 그거였어. 그래 경북 그 짝은 안 되니까 출마 안 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 구미인데 구미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나왔고 그리고 민주당이 출마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선도 그렇고 이렇게 30% 40%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곳이고 그런데도 댓글은 구미는 다 안 돼. 김수민 보내서 또 악플 달게 하자. 리플로. 이게 악플 다는 인간들의 습성인데 자신이 공격하려는 상대가 바뀌지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미시의회 모 의원이 운전 중에 그렇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정 활동 나름 중계한다고. 그래서 그 의원에 관한 기사가 올랐어요. 포털에. 댓글에 뭐라 달리느냐. 역시 자한당. 참고로 그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장이 뭘 잘못했다. 이래도 댓글에 역시 자한당 이런 거 달려요. 시장이 민주당인데. 그리고 뭐 그때
민주당 구미시장 선거 끝날 때는 댓글에다가 아유 구미 대단합니다. 뭐 제법이네. 몰라봬서 미안합니다.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몇 달 지나면 뭐 터지면은 자한당 지역이니까. 네, 구미에서 불이 나도 자한당 지역이니까. 예, 왜 자한당 찍어주냐 이러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안 빡치게 생겼냐. 예, 그랬던 구미인데 그러면 김수현 실장이 안 내려온다니까. 네. 원래 하던 사람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그렇죠. 예, 구미 갑지역 민주당은 김철호 지역위원장인데 이분이 사실은 지역 경쟁력이 대단히 센 사람입니다. 네. 예, 저는 장세용 구미시장하고 이분하고 몇 명이 공천 경쟁을 벌일 때 그래도 김철호 위원장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봤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셨는데 노동자 상담 이런 활동을 하시고 총선에 몇 번 나갔습니다. 무소속으로. 네. 한 5% 이렇게 얻고 깨지고 작살나고 이렇게 사시다가 다른 길로 가셨어요. 조금. 그래서 뭐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동네에서 하시면서 금고를 많이 키웠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구미 지역에서 굉장히 신망 있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새마을 금고 이사장 하면서 한쪽에서는 구미 YMCA 이사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에서도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고 사실 본인이 정치로는 계속 하실 생각이 없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양해왔어요. 나라도 사양하지. 옛날에 그 5% 나가고 깨지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네. 그러나 좀 시절이 바뀌고 이분도 사실 민주당에 가니 많이 이런 결정은 오래전에 한 건 아닐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영입할 만한 그런 인사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갑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있죠. 그런데 이제 시장 선거 때는 장세용 시장한테 공천 경쟁에서 밀렸다. 예, 그래서 조금 칼을 갈고 닦다가 내년 총선을 노린다. 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천 경쟁자 지금 명단에 보니까 박종석, 아성병원 상임이사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민주당 출신이 아닙니다. 원래는 자유한국당 계열 인사였고 구미고등학교 동문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구미고등학교의 동문들도 뭐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그 동문으로서 증언하자면 동문회 간부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지지자였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성조 전 국회의원 예,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김성조 전 국회의원이 구미고 동문회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랬었던 분인데 이제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겨가지고 구미시장 선거를 노렸다가 결국에 되지 못하고 내년 구미갑 총선을 노리고 있는 후보가 박종석 씨죠. 이게 민주당 현재 명단입니다. 민주당에서 저는 전략공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오나? 한 분. 정책실장? 그 사람은 계속 있어야 될 건데.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이데올로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영입 인사에 가까웠고 뼈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계속 구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김상조 실장이 갑자기 구미로 내려올 수 있을까 계속 청와대를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 구미를 김수현 전 실장에게 구미 출마 권유를 했던 거는 구미가 이 TK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라고 봤기 때문이라서 꼭 이 김상조 정책실장이 아니더라도 구미에는 민주당에서 전력 공천할 가능성도 총선 전까지 저는 계속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구미 출신이어야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구미 갑 지역은 이 토박이들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공단으로 조성된 지역이고 구미 갑이나 을이나 그래서 약간 서울의 직속 도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뿌리 깊은 도시가 아닙니다. 구미가. 그렇기 때문에 구미 사람이 아니더라도 구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누군가 내려오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 김수민에게 영입 제의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앞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지난 에피소드에 조국 관련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나서 그 가능성은 마이너스 400%로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 제가 갈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할 것도 아니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렇고 이제 현재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백승주 의원 사실 TV 토론이나 많이 나와요. 네.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국방 있고. 네. 분야에서는 뭐 한나라당에서 항상 자유한국당에서 항상 네.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정신이 저희가 또 새벽으로 가고 있어요. 뉴스공장 이런 데도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백승주 의원은 별로 어필한 게 없다고 보는 게 사실 지역구 주민 입장에서 외교 안보 쪽을 하는 국회의원이 써 와닿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죠. 네. 뭐 어디 파주나 이런 접경 지역이면 모르겠어요. 남북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건설 교통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그렇죠. 이쪽이 훨씬 지역구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뭘 좀 해왔네 라고 하는 게 예산 말고도 활동하는 게 보여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민들 입장에서 와닿는 게 있는데 그렇죠. 국방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솔직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다가올 때가 많죠. 그리고 백승주 의원의 의원 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국방 안보로 사고를 쳤죠. 사드 관련해서 뭐 주민들이 막 반발하는데 그러면 사드를 금호산 꼭대기에 갖고 가도 되느냐 올려놔도 되느냐 했을 때 예라고 백승주 의원이 대답을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구미에도 이제 그 방산 업체들이 있는데 국방산업 활성화 이런 거라도 했느냐 과연 그러면 자주국방 노선 자체가 아닌데 뭐 일단 그래서 백승주 의원은 제가 봤을 때 특히 구미시장 선거를 민주당한테 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백승주 의원은 물갈이 공천 가능성이 저는 제법 높다라고 봅니다. 저도 구미 갑지역의 백승주 의원이랑 구미 의뢰 장석춘 의원 둘 다 높습니다. 물갈이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가부를 같이 좀 얘기를 하자면 을이 이제 장석춘 의원입니다. 장석춘 의원은 LG에 다녔던 2년 구미 출신 아니에요. 여기 예천 출신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나름 그 속에서 데모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한국노총위원장이 되죠. 그러고 나서 구미에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저는 장석춘이 공천을 받는 걸 보면서 쉽게 받았거든요. 2016년 총선 때. 근데 장석춘 하면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노동수석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친이계 좀 이렇게 떡고물을 나눠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장석춘이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 현기환 하면 당연히 친박 아니겠습니까? 현기환이 한국노총 후배입니다. 장석춘하고 선후배 관계예요. 그 라인을 탔던 것 같고 그때 아주 손쉽게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태환 당시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김태환 의원을 컷오프 시킨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을 날리기 전에 같은 친박 중에 나이 좀 많고 만만한 사람 하나 날리자. 그랬던 것인 것 같은데 백승주, 장석춘 의원 둘 다 물갈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지역사회에서 탐문을 해보니까 이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탐문한 결과로는 둘 중에 그럼 누가 더 높으냐. 백승주가 더 높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어. 그래서 구미 갑지역에 일단 자유한국당 쪽 도전자들이 어중이는 아니고 빈자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이 명단에 나온 김성조 전 국회의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최대 총장인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구미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딱히 이 사람에 대한 향수 여론이나 이런 게 없고요. 당장에 같이 거론되고 있는 출마자들 아까 민주당 소속인 박종석 아성병원 이사라든지 또 자유한국당의 구자근 전 경북도 의원 이 사람들이 다 김성조 사람들이었어요. 김성조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김성조의 시대는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자근 전 경북도 의원은 바른정당에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의원인데 도의원 할 때는 평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한나라당 치고는 개혁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승주 의원한테 공천에서 밀려나는 지난 총선 때 과정에서 너무 휘마가리 없이 그냥 밀려나는 스르르 밀려나 버리는 본인 입으로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좋았고 경쟁력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제대로 개기지 못하고 내려왔다. 그 이후로 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여러 후보가 거론이 되지만 결국에 구간이 명관이라고 남유진 구미시장이 총선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다만 갑을 해서 둘 다. 근데 어디로 갈지 이거는 남시장도 저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윤흥종 변호사가 구미 갑지역 공천을 노리고 있고 작년에 구미시장 또 출마를 했었죠. 그렇죠. 윤흥종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게 구미 지역에 윤흥종 이전에도 선거 때만 되면 튀어나오는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예, 다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좀 자중하시는 게 어떨까. 네, 윤흥종 변호사는 그 선거 때 보니까 굉장히 홍보에 열의를 많이 썼더라고요.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근데 홍보 포인트를 못 잡아요. 자기가 뭘 그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누구를 이겼다. 어딘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거를 메인으로 잡던데 제가 윤흥종 변호사였으면 깡패 때려잡은. 예, 실제로 그랬어요. 구미에서 예, 그걸로 갔었어야 된다 메인을. 그걸 봤을 때는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은 조금 아직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구미 을지역 같이 보면 을지역 거의 픽스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김현권 국회의원,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죠. 원래 활동 지역은 의성이었는데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구미로 옮겼고 구미 중에서도 이게 구미 갑 을 지역이 뭐가 다르냐면 구미 갑 지역은 그냥 도시입니다. 다 동지역이에요. 그런데 구미 을 지역은 비교적 새롭게 만들어졌던 공단 더 젊은 지역 더하기 농촌입니다. 그렇죠. 근데 농민운동가 출신인 김영건 의원으로서는 그래도 농촌을 끼고 있는 구미 을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한간에서는 구미 을도 전략공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었고 김영건 의원을 구미 갑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미 김영건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내고 한 게 꽤 됐어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의 평가는 이거는 뭐 민주당 자기 편의 평가가 아니라 제가 탐문한 결과 지역에 잘 정착한 것 같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인 장석춘 의원보다 더 풀뿌리적이고 더 낫다 안착한 것 같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농촌 지역구의 표심이 워낙 민주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것이 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명단에 보니까 이 가능성 없는 분들이 몇 분 더 끼어 있는데 이게 구미 정치권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건데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은 옛날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던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와서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내년 선거할 때 되면 7순인데 이건 뭐 끼어들 그렇죠. 자리는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종편, 저는 TV조선 채널A는 안 나가지만 MBN에는 나갔었죠. MBN 나가면 뭐 저 사람 또 다시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구미 출신의 시사평론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허성우 씨라고 YTN이라든지 이런 데 자주 나와요. 네, 이분이 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YTN 출연해도 지역에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시사평론가처럼 안 생겼는데. 허성우 씨가요? 시사평론가처럼 생긴 건 뭡니까? 김수민처럼 생겨야 되는데. 뭐야, 그게 고성국처럼 생겨야지. 그래서 이 허성우 씨도 2012년, 2016년 두 번 다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TV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지역에서 알아주지 않더라. 제 전화번호가 이쪽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기 출연할 때마다 문자가 와요. 네, 소용없는 짓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젊은 후보들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한국당인데 김찬영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여기도 사실 본선 출마,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포스터에 건 적은 없습니다. 근데 2012년 총선부터 해서 예비 후보로 계속 도전을 해왔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 되는데 여기도 구미 갑으로 나갈지 일로 나갈지는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의당의 최인혁 지역위원장이 구미 을이 지금 사는 곳이지만 그리고 이제 작년 지방선거 때도 구미 을 지역에 있는 지역구에 나갔죠. 김수민 평론가의 옛 지역구에 그렇죠. 나갔다가 낙선을 했는데 최인혁 지역위원장이 정의당에서 그 박창호 위원장 경북도당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의당이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출마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라고 했을 때 현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다른 정당과는 달리 30대 후보를
내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 최인혁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단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네. 정의당이 어쨌든 노동자 기반 지역에서 출마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전략을 세우고 있어서 여기도 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찬영과 정의당 최인혁 네.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다 갑을의 연고가 걸쳐져 있어요. 네. 김찬영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이라든지 원래 집안이 구미 을 지역이고 네. 학교는 다 구미 갑 지역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최인혁 정의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꾸로 성장하고 학교를 다닌 곳은 구미 갑 지역인데 나중에 시민운동 하면서 구미 을 지역 그러니까 제 지역구였죠. 그러니까 사실 저랑 같은 마을에 살았고 자주 보는 사이였었는데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갑을 어느 쪽을 택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자기 살아온 이력을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남유진 구미시장도 구미시에 걸쳐서 시장을 했기 때문에 또 고향은 을 지역이에요. 근데 정치적 기반은 갑에 있을 겁니다. 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남시장에게 나중에 뭐 난릴레오에서 네. 뵐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미리 제가 조금 컨설턴트로서 충고하자면 구미 을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구미 갑에 박정희 생가가 구미 갑에 있는데 또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갑에 출마했다가는 갑에 밀집되어 있는 갑은 다 도시 지역이니까 밀집 지역 아닙니까? 네. 밀집 지역에서의 안티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조금 헐빈한 고향도 있는 저 농촌 지역으로 가시는 게 그나마 욕을 덜 먹으실 것이다. 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연 남시장은 무엇을 택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창원 대표는 출마하러 갔나요? 네. 계시는군요. 계속 졸고 있었어요. 김수민에게 무대를 내주고. 이창원 대표는 이제 말을 섞었다가는 녹음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전략을 간파했어. 자, 그래서 구미 지역까지 해서 경북은 요 정도 네. 정리를 해 보겠고 경북은 87년 이후에 네. 민주당이나 그보다 더 좌측에 있는 진보정당에 국회의원이 한 번도 배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죠. 권오울.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어찌됐건 지금은 거기는 권시당이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그 자유한국당 독점에 구멍이 날 것인가. 네.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요? 만약에 난다고 치고 가장 구멍이 크게 나는 지역이 어딜지. 지역구 중에. 구미을. 구미을이요? 네. 어쨌든 전 김영건 의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정권의 그 지지율과 함께 할 텐데. 그렇죠. 또 장세용 시장 구미역 일자리 이런 것도 지역 이슈와 정권의 아다리가 연말부터 해서 좀 잘 맞으면 바람이 불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창원 대표가 구미를 꼽았기 때문에 구미를 제외하고 두 군데 꼽자면 포항, 남구, 울릉,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미안한 마음 한번 해줄 때 됐다. 이제 네가 한번 할 때 됐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안동 김강림 의원이 이 공천에서 떨어진다면 떨어지고 나서 한국당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구간이 명간이라고 권오울 의원이 당선까지 못 가더라도 권오울 의원이 출마하기 때문에 표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여기를 이상걸 차관이 지난 지방선거 때도 안동시장 선거 때 거의 3대 3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목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다크호스를 한 군데 꼽자면 칠성고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저는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저는 김한공 군수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네. 죄송하지 않아도 되죠. 성주에서는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전직 현지가 아니잖아. 현지가 아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리고 장세호 좀 칠곡 군수도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개혁 성향의 젊은 참신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후보를 내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수성을 하기 위해서 좀 젊은 개혁적인 후보가 붙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오히려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앞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과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지금 북삼 석적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칠곡군의 북삼 석적읍이 고령과 성주 군하고 비슷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몰표가 나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잘 공략을 한다면 좀 가능성, 다크호스처럼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단 장세호 군수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사회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에 좀 참신한 후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바람이 구미을과 더불어서 지역과 붙어있기 때문에 함께 볼 가능성이 크다. 저는 비자유한국당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은 포항, 남, 울릉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허대만 위원장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는 지역의 민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미안함은 사실 정권의 시세를 잘 타지 않아요. 저는 구미 같은 지역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굉장히 출렁일 수 있습니다. 구미 자생적으로 나온 흐름이 장세용 민주당 시장을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자생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장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정부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나온 건데 포항은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꼽고 저는 다크호스로 경산 의외의 전략공천 카드가 자유한국당 대 민주당으로 부딪히는 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경산 정도의 전략공천 카드라고 하면 여당에서 대구를 보낼 거거든. 그리고 혹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 뭐 그런 이 경산에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예 다른 카드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명망가들이 아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여기가 경산이 또 김부겸 의원 지역구인 수성갑이랑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바람이 타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수성을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같은 우리 구니까 여기만 나오면 됐지라고 하는 건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산에 살면서 수성갑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도 있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구다.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비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경북 총선 윤곽을 정리를 해봤고 이런 방송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우리 대통령 석방대나 오야 되노? 박근혜요. 박근혜는 이미 정신적으로 띠용 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래 대푼다. 조원진 의원이 교감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60, 70, 60 넘었는데 50견이 와갖고 젊더라. 50세밖에 안 되고. 박근혜 없는 대구 경북 총선을 우리가 4개 회차에 걸쳐서 짚어봤고요. 이게 이제 예습입니다. 예습. 목차 본 거예요. 목차.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심화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내년 총선 때까지 여러분과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053의 이창원 대표, 천영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수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발발타.